안녕하십니까. 건축공간연구원 김은희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공무조정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이고요. 저희가 건축 전반에 대한 것, 도시 전반에 대한 제도나 정책을 맡아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원에서 이제 건축물 안전, 리모델링, 건축 산업 이쪽 분야의 연구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송혜정 박사님께서 안전과 관련해서 좀 발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많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동안에 했던 건축물 안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건축물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체육시설을 바라봤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할 것인지 고려를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정도 운동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꾸준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짧게 6개월, 1년 이렇게 잠깐 했던 것도 있어요. 이 운동을 하면서 많이 넘어졌고 또 부딪히고 이러면서 어깨, 무릎, 손가락 이런 데도 많이 다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건축물 때문에 제가 사고를 난 거는 아닌 것 같고 대체로 거기 안에 있는 부속 시설물들 그리고 저의 부주의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사고로 이어지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신체적인 일상 속에서의 신체적인 어떤 부상보다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건축물의 어떤 안전 위험 요소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안전재단하고 여러 기관에서 정말 많은 안전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실태 조사나 많은 자료들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사실 저희 건축 분야에는 건설 쪽은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설계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정보가 많지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이 자료들을 잘 활용을 하면 체육시설의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체육시설 정의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법적 정의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실제로 체육 활동을 하는 그 공간과 더불어서 부대시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게 편의시설이라든지 안전관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아우르는 것들이 되겠죠. 건축법에서는 이거를 딸린 시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 인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한 달, 짧게 6개월, 길게 20년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의 86% 물론 이거는 표본만 잡아서 조사를 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거를 이제 추정을 해봤을 때 80% 이상이 생활체육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많게는 일주일에 2, 3회 이상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종목이 딱 정해져 있는 전용 경기시설에서 체육 활동을 많이 하고 그 외에 산, 도로, 공원, 체육관, 운동장, 기타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별로는 공공체육시설이 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민간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맨 뒤쪽에 보시면 이 자료 말고요. 이 자료 출처인 국민생활체육조사의 자료의 맨 뒤쪽에 보니까 국민들이 어떤 시설을 조금 더 건립되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90% 이상이 공공체육시설이다라는 의견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의 수요가 많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수요에 대응해서 시설 계획이 좀 반영이 되고 건립되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과반수 이상이 부상을 경험을 했고요. 부상이 발생했던 장소는 체육활동이 있는 체육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저는 이제 건축에 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건축물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 또 누가 관리하느냐, 규모는 어떠하냐, 이런 기준들이 이 시설에 대한 그 계획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일단 문광부에서 체육시설을 구분할 때 종목에 따라서 골프장, 무슨 장 이렇게 쭉 그 스포츠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이렇게 건물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리고 설치 운영 주체에 따라서 민간, 학교, 공공체육시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당연히 좀 전문, 생활, 직장체육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건축법에서는 우리가 체육시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운동시설로 표현을 하고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아까 그 종목에 따라서 그 한 것처럼 탁구장, 체육교장 이렇게 주르륵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체육관인데 그 체육관의 어떤 기준이 관람석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구분합니다. 여기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근린생활시설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빌딩들 있잖아요. 한 5층, 6층 정도 되는 그 안에 들어가면 커피숍도 있고 스포츠 센터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많은 용도들이 밀집되어 있는 소규모의 건물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도 당연히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시설들이 법적으로는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센터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뺀 것을 운동시설이다라고 합니다. 그 규모가 일정 이상인 것을 건축법에서는 운동시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는 한 3만 개가 넘고요. 이게 20년 기준이고 19년도 대비해서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업으로 등록한 체육시설 관계 산업이겠죠. 이게 체육시설 산업이 5만 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의 빌딩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센터라든지 운동과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 안에 지금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체육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생활체육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여기서 간이운동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아까 말씀드린 3만 개가 넘는 그 체육시설들 중에, 공공체육시설들 중에 간이운동장이라고 하는 게 2만 2천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구축되어 있는 거는 1139개고요. 제가 오기 전에 건축물의 동수를 이제 쭉 살펴봤는데, 운동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한 8,000동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이 중에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봤을 때 공공이 한 30%, 민간이 한 50% 정도, 그다음에 확인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건축물 대장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렇게 구분했을 때 그 정도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이 얼마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시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구 10,000명당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2016년도에 992제곱미터였는데 20년도에는 한 10% 정도 늘어났고요.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체육시설의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부분은 이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 또 이용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보니 당연히 사고도 많이 발생할 텐데,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안전사고다라고 하면 크게 화재 사고하고 건축물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소소하게 넘어짐, 부딪힘, 추락 뭐 이런 그 생활 안전사고들로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여기에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축물의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안전사고의 요인으로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일단 사람하고 시설물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 사람의 경우는 대부분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용자의 부주의 또는 작은 불씨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용자의 부주의 또는 뭐 사고 그 어떤 공사 중에 뭔가 약간의 실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용자의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또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행사를 관리하는 사람, 관리의 미흡 또는 실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시설물의 관점에서는 처음에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과 또 상관없이 건물이 노후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가 취약할 때 피해는 사실 굉장히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화재 사고의 그 일반적인 원인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자 부주의나 공사 부주의,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도 상관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합선이나 유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 가스 폭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결국은 대피 공간이 부족하거나 탈출 통로가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거나 협소하게 설계가 됐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로 이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 이 건물에는 지금 이 건물에 있겠죠. 네, 그 위에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감지하고 열을 감지한 그 장치가 저절로 살수 장치까지 기능까지 연결이 돼야 하는데, 많은 건물에서 사실은 이게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동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오작동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큰 피해로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설계 단계, 시공 유지 관리 단계에서 그 공간 계획이 잘못됐거나 재료를 잘못 썼거나 이런 문제들과 연결이 되었을 때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건축물 붕괴 사고의 원인도 결국은 비슷합니다. 이제 설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 시공이 일반적인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구조 내력 안전 진단 불이행, 이런 건물을 사용하는 과정 중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개축, 건물을 개보수할 때 안전 진단을 먼저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안전 진단을 하기에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그 건물 소유주들께서는 이런 절차를 좀 생략하기를 원하기도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 시공하는 과정 중에 일부 부분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좀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 어떤 그 설치물을 증축할 경우에 결국 붕괴 사고로 이어져 상품백화점도 마찬가지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체육시설 안전사고 사례입니다. 그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한정해서 어떤 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다라고 제가 찾은 자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2017년도에 발생을 했고요. 이 사고로 29명이 사망을 하셨고 3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연기가 많이 나고 있죠.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마감재로 외장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이 외장에 대해서 건축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재 예방과 관련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론 내부에는 당연히 이제 불연 재료들이 이렇게 연소가 쉬운 재료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나면서 연기로 유독가스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시키고 대부분의 사망 사고는 이 가스 흡입으로 이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설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센터에는
샤워실이 많이 붙어 있어요. 탈의실, 샤워실, 목욕장 이런 것들과 연동이 되어 같이 계획이 되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알람이 만약에 작동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또 훈련이 안 된 경우에 그냥 뭐 훈련하나 보다 뭐 장난치나 이러면서 또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그 샤워실에 계신 분들이 옷을 갈아입고 제대로 탈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그 여유가 많지 않았고요. 더불어서 지금 여기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피난 계단으로 사람들이 대피를 해야 하는데 피난 계단 앞에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욕 바구니라든지 이런 물건들을 적치해 놓는 공간으로 이 공간이 활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난 대피를 할 수 있는 계단 앞에는 아무것도 평소에 놓아두면 안 됩니다. 늘 언제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한 상태에서 쉽게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유지를 해야 하는데 많은 건물들이 계단을 또는 통로를 이런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대피를 얼마나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주 마을이나 체육관 붕괴 사고는 2014년도에 발생했고요. 여기서 10명이 사망하고 20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주 지역이다 보니까 보통 다른 그 강원도나 그쪽보다는 적설하중 기준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구조적으로 굉장히 부실해 보이는데 눈이 온 거를 이제 치우지 않고 그대로 지붕 위에 쌓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시점에 또 눈이 오면서 이 건물이 설계 기준도 약간 낮았었는데 누적되어 있던 그 얼어있던 눈이 이 건물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이러는 활동들과 더불어서 붕괴가 된 사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사례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많이들 아실 거다라고 생각드는데요. 영국 힐스버러 축구장 압사 사고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축구 경기장이 있고 그 이제 앞에 스탠드 관람석이 있죠. 관람석이 있고 이제 뒤쪽에 입장을 하려고 대기하던 사람들이 너무 군중들이 많이 모이니까 관리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 그 출구죠. 출구를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를 열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좁은 통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이렇게 갑자기 엄청난 사람들이 밀려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쪽 난간 쪽이 내려앉으며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출항하고 밀리고 그 앞에 근데 펜스가 있었거든요. 이제 축구장과 관람석 사이에 펜스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의 상황을 모르고 계속 밀다 보니 이제 압사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통로 다중이 이용하는 특정 시간대에 밀집될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는 충분히 어떤 이동 통로라든지 이런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은 물론 당연히 관리자의 부실이 제일 큰 직접적인 원인이고 큰 문제였긴 하지만 이 펜스를 설치한 거라든지 출입구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피해를 확대시켰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프랑스에서 발생했던 그 이쪽 주변을 보시면요. 혹시 영상이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응원하시던 분이 이렇게 쓰러져 내리셨죠. 그러니까 그 체육관이나 이런 특히 유명한 스포츠 경기에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시점, 어떤 시간대에 많이 모이고 또 거기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시설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 난간 쪽에 사람들이 더 잘 보려고 앞으로 많이 몰리죠. 그리고 이제 또 팬을 응원하다 보면 자기 편을 응원하다 보면 충돌이나 부딪힘 이런 사고는 비일비재하고요.
브라질, 또 네덜란드 몇 개국에서 비슷한 사고들이 발생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내에서도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스포츠 시설들이 아까 저희 조금 이따 내려가 보겠지만 이제 그런 내부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디지털화가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 내부에서도 이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야구장과 같은 실내 야구장 같은 데서 그 충격을 좀 흡수할 수 있는 메모리 폼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실내 골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를 휘둘렀을 때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고요, 공에 맞을 수도 있고요, 많은 사고들이 발생을 합니다. 경기장과 관련해서는 피파의 기준이 아마 34도 정도로 34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보면 굉장히 아찔해 보이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관람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는 게 좋긴 합니다만, 이제 이 정도의 어떤 그 구조를 설치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난간, 그다음에 손잡이, 이런 여러 안전장치들이 같이 동시에 설치가 돼야 되고요. 이거는 옆에 보시면은 이제 대전 그 축구 월드컵 경기장인데, 아래 사진은 사실 이게 그 교황이 방문했을 때 미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단순히 그냥 운동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죠. 요즘은 정말 많은 이벤트 행사들과 같이 어울려지기 때문에 수많은 사건들이 어떤 형태로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에서의 안전사고들을 사진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체육시설하고 시설 기준들을 좀 봤는데, 업장과 관련해서는 안전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이었고, 공공시설의 그 공공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안전기준이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따로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아주 방향성만 이렇게 딱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할 때 계단, 복도, 직통계단, 피난계단, 출구, 보행 통로, 옥상 광장, 그다음에 건물의 어떤 그 층고, 그다음에 방화 구획, 채광 배연 이런 것들을 얼마 이상으로 설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시설의 경우는 제가 살펴봤는데, 사실 뭐가 다른 용도에 비해서 특별하게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오히려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은 완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공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체육시설의 어떤 그 사용 그 빈도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의 요구라든지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특히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건축법에서 그냥 일반 기준 정도 수준으로 갖고 가도 되는 것인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좀 뭔가 정책적인 제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안전 연구를 한 바는 없고요. 그 전에 이제 국공연 어린이집, 그다음에 노인주거복지시설 이런 특정 시설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 바가 있는데, 사실 그들은 이제 신체적으로 좀 약자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안전과 관련된 건축 기준을 따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것 같은데요. 근데 체육시설의 어떤 그 특수성을 건축법의 별도의 제한 조건으로, 규제 조건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리만 잘 만들어지면 저는 충분히 체육시설도 정말로 다양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집중해서 사용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제 안전과 관련된 건축 기준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안전한 체육시설 조성 및 이용을 위한 과제로 제가 언급을 짚어보고 싶은 거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축물의 노후화가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시설도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아까 말씀드렸던 8,000동 정도의 전체의 한 40% 이상이 지금 15년 넘었고요. 20년 이상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년이 넘으면 설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화가 시작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5년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관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현황 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법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안전관리 계획이나 점검 방법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초기에 이 건물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어떤 설계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는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선제적인 세부 기준들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건축법에서 다루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큰 틀에서 체육시설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고요. 이게 이어지면 건축법에서도 별도의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수요를 좀 감안해 봤을 때 초기 단계에서 공간 계획이나 그리고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활용도까지 감안해서 전생의 주기를 고려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의 어떤 그 특성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그 건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중이 이용한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밀집도가 높고 역동적이고 이런 것들을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안전과 관련된 기준들이 좀 필요한데 공간 배치라든지 특히 관람석의 어떤 구조 그리고 이용자의 밀집도, 충돌, 추락, 넘어짐 이런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을 좀 마련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체육시설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관리에 대한 체계들이 점검이라든지 보수 보강 이런 것들과 연동되어서 시설의 어떤 그 물리적인 환경과 연동되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 이제 방제와 관련된 그 설비들도 잘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가 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설 관리자나 그리고 사용자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인식을 좀 개선하고 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홍보 자료들도 좀 잘 배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